오케이. 그래서 그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서는 일반 상대로 이론에서 어떻게 결국 정의돼야 되느냐. 그 얘기는 코베리언트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커브드 스페이스에 맞는, 우리는 지난번에 자기가 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관찰자는 뭐 에타 A의 2루트가 0이 나왔다 그런다면은 가속 관찰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항들에다가 플러스 감마의 어떤 XX 이런 형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속칭 얘기하는 그래서 이런 형태는, 그래서 이런 관성력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가 나왔어요. 이제 커브드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얘기.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라운드 X 뮤라고 하는 이 친구는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는 적합한 미분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친구는 X 뮤를, 어떤 친구는 X 뮤 프라임을 갖고 있을 때, 서로 다른 좌표를 갔을 때 이 모습과 이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가 돼요. X 프라임과 X 그 모습 때문에. 그래서 미분으로 적합한 그런 형태는 아니다. 따라서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난번까지 공부했었던 소위 얘기하는 피어바인 벡터. 미국 사람들이 쓴 책에서는 주로 이 피어바인 벡터를 테트라드라고 많이들 해서 나와요. 미국 사람들은 워낙 영어를 좋아하니까, 독일어 쓰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피어바인.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것처럼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 이것이 베이시스 벡터가 되겠죠. 이 베이시스 벡터는 성분으로 쓰면은 이뮤0, 이뮤1, 이뮤2, 그 다음에 이뮤3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성분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0, 1, 2, 3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플랫, 로렌츠 프레임하고 관련된 그런 케이스예요. 따라서 이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의 베이시스 4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어바인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피어바인 벡터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이 돼버리게 되면은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이게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이 되니까 플랫 스페이스 타임일 때는, 만약에 이게 플랫 스페이스 타임이면은 베이시스 벡터가 그냥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수가 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얘가 평평하면은, 만약에 평평한 코디네이트에서 평평한 단위 벡터를 잡으면 I hat J hat 이렇게 되죠. 그죠? 그 I hat J hat은 위치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즉, 이 친구가 잡아도 I hat J hat이고, 이 친구가 잡아도 I hat J hat. 그 얘기는 위치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I hat J hat 같은 경우는 위치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오케이? 그런데 구면에서 예를 들어서 잡아봅시다. 우리가 스리물리에서 구좌표를 공부했을 때 구면에서 R hat 벡터, 또 세타 hat 벡터, 세타 hat 벡터, phi hat 벡터를 잡아봅시다. 이런 친구들은 위치마다 달라지잖아요. 그죠? 위치마다 달라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치의 함수가 되는 단위 벡터가 된다. 베이시스 벡터가 된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구면에서 생각해보면, 지난번에 드라이브아인을 얘기했으니까, 구면에서 생각해보면은, 구면에서의 베이시스 벡터는 위치로 미분했을 때 0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돼요. 평면에서 데카르트 단위 벡터 I hat J의 K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 이 뮤라고 하는 이 벡터를, 그죠? 피어바인 벡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미분을 했을 때 이것이 0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자, 이것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미분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미분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는 사실은 약간의 경우 매트릭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수리물리에서 배웠어요. 즉, 구좌표계에서 그레디언트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라든가, 그죠? 그래서 그 매트릭이 들어가가지고 구좌표계에서 그냥 라운드 X, 그러니까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G처럼 라운드 R, 라운드 세타, 라운드 P로 되는 게 아니라, 그죠? R 방향 성분은 라운드 R이 될 거고, 세타 방향 성분은 R분의 1의 라운드 세타가 될 거고, P 방향 성분은 R 사인 세타분의 1의 라운드 P가 될 거고, 이렇게 앞에 뭔가 달라붙는. 그거는 이제 아주 좀 쉬운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고,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미분 기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수리물리에서 사용해왔던 그 매트릭은 좀 잘못된 그런 노테이션이에요. 우리가 HR, H 세타, H P 이런 거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달라져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이 계산을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 문자가 좀 낯설어. 뮤, 뉴, K 다음에, 뮤, 뉴, 시그마 다음에, 근데 이게 그리스 문자는 알파, 베타처럼 이게 뭐 다음에 뭐가 온다라는 게 익숙치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나눠줬던 그 PDF 파일 보면은 뒤에서 은근슬쩍 그냥 라틴 인덱스 ABC를 써요. 이렇게 ABC 하면은 이게 좀 익숙해서 A 다음에 B가 있고 C가 있고 그러는데 이게 뮤, 뉴 하면은 근데 실제로 또 많은 책들은 그냥 ABC 안 쓰고 뮤, 뉴, 람다, 카파, 엡실론, 뭐 시그마 이렇게 쓰는 책들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텍스트를 쫓아갑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앞으로 그냥 EA라고 써도 이것이 뭐냐면 커브드 인덱스라는 것을 갖다가 오케이? 여러분 책처럼 커브드 인덱스라는 것을 갖다가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일반 상대론을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은 아직 머릿속에 하나도 공식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서브노트, 그러니까 노트를 옆에 펼친다든가 아니면은 몇 개 주요 공식은 이렇게 따로 옛날에 삼각함수 처음 공부할 때처럼 이렇게 따로 해놓지 않으면은 아니면 빨리 찾을 수 있거나 이 공식이 너무 지저분해서 룰을 알더라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서메이션 컨벤션이기 때문에 2번 이상 나오면 안 된다라는, 아니 2번까지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조심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이 EA라고 하는 fear bind 벡터를 갖다가 어떤 이건 XB죠. 이걸 미분했을 때 이것이 0이 되지 않고 크리스토플 심볼이 나타났네요. 그래서 크리스토플 심볼이 카테이시안 단위 벡터에 대해서 하면은 0이 나와요. 왜? 크리스토플 심볼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계산한 것처럼 매트릭이라는 친구를 미분한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근데 매트릭이 상수니까, 오케이? 그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매트릭의 모든 성분이 다 상수니까 상수를 다 좌표로 미분하면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리스토플이 0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평 공간에서는, 평평한, 소위 얘기하는, 민콥스키 스페이스 타임에서는 이건 빵이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커브드 효과가 안 나타난다. 또 바꿔 말하면 등속 관철자, 등속 관성계들이다. 자, 지금 일반 상대로는, 특수상대로는 관성계와 관성계의 비교고, 일반 상대로는 가속계와 가속계의 비교예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의의 벡터 필드, 이 벡터 필드에 대한 정의, 텐서 필드나 벡터 필드에 대한 정의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방학에 했었던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도록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벡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E0라는 벡터, 이 벡터의 성분을 V0라고 쓰고, E1이라는 친구의 성분 E2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을 벡터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계속 주구장창 서메이션 컨벤션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 벡터 필드를 V에 대해 벡터 필드 V를 미분해 봅시다. 이 벡터 필드를 V를 미분하면은 뭐가 그러니까 만약에 플래트 같으면은 그냥 이것이 라운드 B의 각 성분을 벡터의 각 성분을 미분한 놈에다가 EA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언제? for 이것을 라운드 B의 E의 A가 0일 때, 즉 다시 말해서 이놈이 상수 벡터일 때, 그죠? 상수 벡터가 돼주면은 0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라운드 B, E, A가 이게 상수 벡터가 아니고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위치, 그죠? 그래서 4차원 시공간의 각 매 위치마다 달라지면 0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라운드 B의 V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오케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성분에 대해서 미분을 걸어준 것이, 벡터의 어떤 성분에 대해서 미분을 걸어준 것을 미분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결과가. 왜 이렇게 되냐면은 바로 요 놈에 대해서 우리가 B라는 미분을 걸어줬을 때 라이프니츠 룰을 적용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라이프니츠 룰을 적용을 하게 되니까
라운드 B에 V 벡터 필드를 걸어주면은 라운드 B에 VA, EA 이렇게 될 거고 라이프니츠 룰이니까 라운드 B에 VA 당연히 나오고 EA 그런데 VA가 나오고 바로 라운드 B에 EA라고 하는 결국 베이시스 벡터에 대한 좌표 미분이 들어가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라운드 B에 VA에 EA 플러스 VA하고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감마의 CBA의 EC. 아무튼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로는 철저하게 서메이션 컨벤션에 익숙해야 돼요. 서메이션 컨벤션에 익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바보를 맘대로 잘 활용을 해야 돼. 바보 바꾸기를 바보니까 바꿀 수 있다. 두 가지만 명심하면은 일반 상대로는 공부할 수가 있다. 서메이션 컨벤션, 그다음에 바보에 대한 바보는 이름을 바꿔 불러줘도 받아들여. 근데 스마트는 안 받아들인다고. 너 왜 내 이름 잘못 부르니? 그래서 스마트 인덱스와 여기서 지금 스마트 인덱스는 small b, 그죠? 그 small b는 남겨둬야 된다는. 그러니까 바보는 맘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항에서의 바보는 A 바보, 여기서는 A 바보, C 바보네요. 따라서 바보를 맘대로 바꿔서 얘네들을 EA에 비례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거의 모든 계산이 다 그런 과정이라니. 이 바보를 C로 바꿔줄까요? 이 바보를 A로 바꿔줍시다. 그러면은 두 항을 분배 법칙으로 엮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라운드 B를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의 벡터 필드에다가 걸어주게 되면은 이것은 뭐거든요? 라운드 B의 VA, 즉 이 벡터 필드의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의 베이시스에 대한 컴포넌트, 오케이? 플러스 감마부터 씁시다. 감마 A, B, C, V, C, E, A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따라서 이것이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의 진정한 VA의 XB로의 말이 좀 이상해. XB에 대한 진정한 미분이고 그 베이시스 EA 이러한 형태로 들어가 주는 이러한 형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이라는 말을 썼는데 진정한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VA의 XB에 대한 공변 미분 코베리언트 딜리버티브라고 불러요. 얘네들의 코베리언스를 증명하는 것은 그때 앞에서 지오데식 이퀘이션, 오케이? 그거 증명하는 거랑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코베리언트. 따라 모양을 똑같이 하고 앞에 비례상수만 붙게 된다. 오케이? 그런 모습. 그거는 생략을 하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VA에 대한 VA, XB에 대한 코베리언트 딜리버티브. 또는 책에 따라서는 VA에 세미콜론 B 이렇게 쓰는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상대성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이 일반 상대성 아인슈타인 방정식까지 공부하고 나면 아카이브에 제너럴 렐러티비티 논문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다 서메이션 문제는 이제 뭐냐면 논문을 쓰는 그룹과 그다음에 그들이 어떤 교수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노테이션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다 서메이션 컨벤션이라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다가 내가 강의하는 이 코스에서 강의하는 내용에 조금 더 뭐 항을 살붙였거나 아니면은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갖다 바꿨거나 우주에 대해서 그러면은 조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논문을 보면 이 R이 뭐야? 이게 R에 무슨 뮤뉴가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돼서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익숙해지길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변 미분 말고 그냥 미분을 VA에 어떤 그냥 미분을
이런 노테이션을 쓰는 사람은 그냥 콤마 B라고 써줘요. 그래서 콤마 B와 세마이콜론 B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린 뭐 두 노테이션을 다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휘어진 면의 효과가 된다는 것을 바로 요것이 어디겠지? 요것이 바로 휘어진 면의 효과 또는 가속권 절제의 효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V라는 친구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VA에 EA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위아래 똑같이 내리고 올리고 하면 되니까. 따라서 홈워크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EA라고 하는 A가 위에 있을 때에 대한 이 룰을 여러분들이 노트에서 찾아서 홈워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델타 B의 VA, 즉 아래쪽 인덱스가 있는 놈에 대한 공변 미분은 그리고 라운드 B의 VA 마이너스 감마 A, B, C, VC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4벡터에 대한 공변 미분이고 4벡터는 벡터의 인덱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벡터의 인덱스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 인덱스에 대응되는 베이시스 벡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근데 스칼라는 그러면은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를 안 갖고 있죠. 그럼 스칼라는 인덱스를 안 갖고 있으니까 뭐가 없어? 베이시스 벡터가 필요가 없죠. 스칼라는 그러니까 여기 스칼라가 있다. 그럼 스칼라가 있다는 얘기는 베이시스 벡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다는 얘기. 이게 없으니까 여기 스칼라가 들어오게 되면은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나 오디나리 데리버티브나 똑같아지죠. 오케이? 그래서 스칼라, 만약에 이거 P가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라면은 이것은 이렇게 한 거나 이렇게 한 거나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 있어서 보게 될 노테이션, 다른 노테이션에 의하면 디딩 B하고 그 다음에 콤마 B하고 똑같은 이런 노테이션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그럼 벡터 필드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다양한 일반적인 텐사 필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럼 텐사 필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벡터 베이시스와 벡터 베이시스의 텐사 프로덕트를 베이시스로 갖는 친구예요. 역시 텐사 필드에 대해서도 앞에 유튜브에 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물론 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PQ 텐사를. 오케이? 수학자들이 일반화시키는 건 굉장히 쉬워. 실제로. 그냥 투제로 텐사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투제로 텐사 필드의 경우는 T에 여기 A, B에 EA하고 텐사 프로덕트 EB 이렇게 벡터 베이시스 두 개를 텐사 프로덕팅 시키게 되면은 결국 이 텐사 베이시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텐사 베이시스에서 어떻게 되느냐?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찾아봅시다.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찾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 라운드 C에 T라는 친구를 갖다가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것은 결국 라운드 C에 T의 AB, EA times EB T의 AB에 라운드 C의 EA 텐사 프로덕트 EB 그 다음에 플러스 TAB에 EA의 텐사 프로덕트 라운드 C의 EB 왜 텐사 프로덕트까지 포함해서 적어되느냐 하는 것은 앞에 유튜브 강의에서 텐사 프로덕트가 매트릭스로 주어지기 때문에 금방 라이프니츠율이 성립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뭐가 되냐면 라운드 C TAB의 EA times EB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TAB하고 요거는 뭐가 돼? 감마가 될 거고 CA하고 뭘 쓸까요? 그냥 ED 이렇게 쓸까요? D 하고 EB
그 다음 TAB가 있고 EA가 있고 텐사 프로덕팅이 있고 감마 CB에 여기도 바보니까 D를 쓸까요? 그냥 ED. 자, 그래서 이제 바보를 AB로 맞춰줍시다. 지금 바보가 굉장히 많아졌죠. 이 바보들마다 다 사실은 시그마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그마 안 쓰고 하니까 얼마나, 만약에 이거를 시그마까지 안 쓰고 만약에 프로젝트에서 제로 완도하면은 이게 뭐 시그마가 3개면 4 곱하기 4 곱하기 4, 64개의 항을 써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보 인덱스를 도입, DD 바보 인덱스, AA 바보 인덱스, BB 바보 인덱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서메이션 컨벤션은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편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바보니까 우리는 얘에 대해서 얘네들을 맞추고 싶어. 분배 법칙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써서 맞추고 싶으니까 이 D가 A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D가 A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여기 A가 바보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A가 될 거야. 야, 이 바보야, 너는 딴 걸로 가. 그래서 뭐 D를 써도 되고 이 바보는 다른 인덱스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보들의 게임이 됐다는 얘기죠. 단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스마트 인덱스 C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A하고 이거는 텐사 프로덕트가 리니어한 그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숫자잖아요. 숫자가 앞으로 다 나올 수가 있거든. 그죠? 그래서 A하고 여기가 B가 됐으면 좋겠어. 그죠? 이게 B가 됐으면 좋겠는데 B라는 바보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야, 너 딴 걸로 바꿔줄래? 하고 D라는 바보로 바꿔줬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뭐가 된다? 라운드 C, T, A, B 플러스 어디 갔나요? 감마의 A, C, D, T의 D, B 그 다음에 감마의 B, C, D, T의 A, D 하고 여기에 어떤 베이시스가 곱해졌다? 2, 0 밑에 있구나. 2, 0 2, 0 베이시스 EA, EB가 있죠. 그러니까 성분이 2, 0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베이시스 벡터는 0, 2 텐서가 돼야 돼. 자, 그래서 결국 이게 뭐다? 아까는 인덱스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벡터 인덱스 하나만 붙었는데 이제 인덱스가 2개 되니까 각각의 인덱스에 따라서 이렇게 감마라고 하는 크리스토플 텐서가 들어가게 된다. 그럼 얘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델타 C의 TAB 이렇게 씁니다. 또는 TAB의 세마이콜론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역시 홈워크는 델타 C의 TAB를 계산해 보는 것으로 홈워크를 합시다. 한 번쯤은 연습해 봐야 돼요. 자, 이 코베리언트 딜리버티브의 나이스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유절 딜리버티브, 그냥 딜리버티브는 에타를 그러니까 이거 에타 미뉴 써야 되는데 그럼 에타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이놈을 0으로 만들죠. 그죠? 유절 오디나리 딜리버티브니까 에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니까. 그죠? 그런데 바로 이 코베리언트 딜리버티브는 매트릭을 네가 어떻게 휘어져 있든 관계없이 코베리언트 딜리버티브는 얘를 0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코베리언트 딜리버티브 하에서는 얘가 마치 상수인 것처럼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약간 증명을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아까 2, 0 텐사에 대한 요 룰을 갖다가 한번 써봐 준 거고 그래서 델타 C의 G의 AB를 계산해 봅시다. 라운드 C의 G의 AB 그 다음에 감마의 A, C, D, G, DB 감마의 B, C, D, G, AD 오케이? 여기서 읽어냈죠. 그죠? 그대로 읽어낸 거예요.
자, 요거는 라운드 C의 GAB. 자, 라운드 C의 GAB는 0이 아니에요. 매트릭이니까, 그죠? 매트릭이 막 커브드 X의 함수잖아, 그죠? 플러스, 얘부터 먼저 씁시다. GDB. 그 다음에 얘 정의 2분의 1에 G의 AL, GLCD, GLDC, GCDL. 콤마는 전부 다 오디너리 데리버티브예요. 오케이? 그 다음 플러스 GAD하고 얘 정의 GBL, GLCD, GLDC, GCDL.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보들을 잘 활용해서 죽이는 거죠. 자, 바보들을 잘 활용해서 죽인다. L 바보, 여기 L 바보가 있고요. 또 뭐가 있나? D 바보가 있네요. 그래서 L 바보, D 바보를 잘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D 바보를 L로 바꿉시다. 여기가 L이 되겠네. 그러면 D 바보가 L로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L이 되겠네요. 우선 D부터 다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가 우선 L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L로 바뀌었어요. 자,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은 L이 막 여러 개 나오면 곤란하니까 L 바보를 딴 걸로 바꿔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L 바보를 D로 바꿉시다. 그래서 어디였지? L 바보를 D로, L 바보를 D로, L 바보를 D로, L 바보를 D로 이렇게 바꿔줍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 상대론 계산은 다 이런 계산이에요. 서메이션 컨벤션하고 바보 바꾸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일반 상대론 공부할 때는 항상 여기 펜을 컬러펜 여러 개 꽂고 다녔어. 우선 샤프로 계산하고 바보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바보 바꿀 때 파란색 쓰고, 이제 죽일 때 빨간색 쓰고, 더 생기면 또 초록색도 달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그래서 한번 뭐지 물건 주우려고 그러면 우르르 떨어지는 게 필통이 되다 보니까 그런 해프닝이 있는데, 어찌됐든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DC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DC를 L로 밉을 한 거. 여기 AL, BD 같죠? 얘 같죠, 그죠? 이제 괄호 안에서 죽일 놈들만 생각해 봅시다. 어디 갔지? CDL, 얘랑 죽게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LCD, 시메트릭하니까, 매트릭은, 그죠? 얘랑 죽네요. 그리고 여기 LDC, 동류항이 되네요, 그죠? 오케이? 따라서 이 식은 라운드 C에 G에 A, B, 동류항이니까 2분의 1 사라질 거고, 요건 이제 뭐 아무 걸로나 써도 상관없겠죠. 두 항 다 같으니까. 그래서 G에 D, B, G에 A, L, 그 다음에 라운드 C에 G에 L, D. 요거를 2배 시켜준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0이 안 나올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노트에도 이런 계산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 책에도. 근데 0이라고 다 돼 있죠. 그죠? 책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럼 이제 뭐를 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공식을 활용. GLD에 GAL이라고 하는 친구는 서메이션 컨벤션에 따라서 G 델타 AD가 돼요. 그죠? L이 바보니까. 얘는 더 이상 이제 커브드 위아래로 이렇게 갈라진 친구는 그냥 크로네크 델타예요. 1111. 그 얘기는 아무거나 미분하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C로 미분합시다. 얘를 C로 미분하면은 여기 C로 미분한 게 되는데 얘가 1111이니까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0이 되는데 여기서 라이프니츠 룰을 쓰면 라운드 C, GLD에 GAL, GLD, 라운드 C, GAL은 0. 그러니까 GAL의 라운드 C, GLD는 마이너스의 GLD의 라운드 C의 G의 AL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저거를 델 C, GAB라는 친구를 보니까 라운드 C에 G에 AB가 있고요. 그 다음에 AL, 라운드 C, 요거. 여기 있죠? 걔를 얘로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나오고 G에 DB하고 G에 LD하고 라운드 C에 G에 AL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자, D 바보고, 그죠? 바보고, 위 하나, 아래 하나. 크로네크 델타로 바뀌죠, 그죠? 자, 그래서 크로네크 델타 BL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크로네크 델타는 체인징 룰밖에 없으니까, 뭐, 미분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 크로네크 델타가, L을 B로 바꾸시오라는 명령을 시키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라운드 C, G, A, B 마이너스 얘가 어떤 명령을 L을 B로 바꾸시오. 라운드 C, G, A, B 오케이? 결과는 0 그죠? 따라서 호목은 델 C, G, A, B가 0이라는 거. 그래서 똑같이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런 계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 방정식으로 가려면은 소위 얘기하는 행렬식의 미분 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행렬식의 미분 룰은 아무튼 내 책의 수리물리학 책 행렬 부분을 참조하도록 해요. 그래서 속칭 얘기하는 지금 시간 관계상 그 수리물리까지 또 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자,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메트릭 텐서라는 메트릭이라는 행렬의 4 곱하기 4 행렬의 행렬식을 할 거니까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이에요. 행렬식은 물론 정사각 행렬에 있으면 정의되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행렬에 대해서 이 친구의 디터미넌트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은 시그마, 일단은 그냥 이 행렬을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4차원보다 더 큰 그러한 세어리를 하고 싶다, 오케이? 촉근 이론 같은 데서 하게 되면은 결국 11차원, 그러니까 시간이 1차원, 공간 10차원에 11차원, 11 곱하기 11 매트릭스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 매트릭을 집어넣고. 그래서 그런 논문들도 있어요. 촉근 이론에서의 블랙홀, 이런. 계산 완전 죽음이죠. 사실은. 나중에 논문으로 치는데도 타이핑할 때도 고생해야 돼. 11 곱하기 11이니까 121개를 쳐놔야 돼. 논문 타이핑할 때. 그런 것들도 있고, 또는 칼루자 크라임 모델 같은 경우는 전자기하고 중력을 통일시킨 이론이다 보니까 5 곱하기 5 행렬이 들어가요. 그래서 4 곱하기 4 부분이 중력 효과, 휘어짐 효과고, 1 곱하기 1 파트가 전자기 효과예요. 그것이 칼루자 크라임. 그럼 뭐가 되냐면 5 곱하기 5 행렬이 된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n 곱하기 n 행렬로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j 이퀄 1에서 n까지의 어떤 a의 ij에다가 그놈에 대한 이것을 소위 얘기하는 라플라스 전개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ij에다가 bij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의 행렬식을 구하면은 A11에다가 A22, A23, A33, 이거 뭐냐? 32, 33, 플러스 A12에다가 마이너스 1의 1승 곱하기 A21, A23,
A31, A33, 브라브라브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얘에 대한 B11이라고 부르고 마이너스까지 곱한 얘를 B12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expand 시킨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것을 우리는 라플라스 전개라고 하고 자세한 내용은 내 책 수리물리학 책을 참조하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디터미넌트를 A의 ij 성분으로 미분을 하면은 바로 Bij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근데 이 디터미넌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의 좌표들이 들어있어. 오케이? 메트릭, 행렬의 디터미넌트니까. 따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디터미넌트를 라운드 XC로 미분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체인룰이라는 거죠. 우선은 얘를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미분하고 각 성분을 다시 X의 C로 미분하는 이라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B라는 놈의 IJ, 바로 이런 파트들이 될 거고, 라운드 A의 IJ에 라운드 X의 C 이런 형태로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역시 학부 수리물리학 책에서, 내 책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A의 역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A의 행렬식분의 1에다가 결국 B라는 친구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역행렬의 IJ 성분은 B의 IJ 성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수리물리 책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매트릭스로 쓰면은 B들만 B11, B12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다 계산해서 써주면은 결국 A의 역행렬은 A분의 1하고 B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라플라스가 행렬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니지만은 다변수에 대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행렬은 사실 라플라스 죽은 다음에 나오게 돼요. 1800년대 말에. 그때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해밀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행렬 이론을 만들면서 옛날 논문을 찾아보니까 비슷한 일을 라플라스가 해놨더라. 행렬이 아닌데도.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라운드 A라는 행렬의 행렬 시계값의 XC는 뭐가 되죠? 결국 B의 IJ하고 라운드 XC하고 A의 IJ인데, B라는 매트릭스는 결국 뭐가 되는 여기서 B라는 매트릭스는 A의 행렬식의 값에다가 결국 A 인버스의 IJ하고 라운드의 A의 IJ의 라운드 XC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찾을 때 굉장히 중요한 공식. 주어진 어떤 A라는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에, 이거 그냥 이제 이렇게 씁니다. 주어진 정사각 행렬의 어떤 XC에 대한 미분은 A의 행렬식의 값, 그 다음에 A 인버스의 어떤 IJ하고 라운드 C의 A라는 행렬의 IJ 값,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된다. 자, 이제 매트릭에다 적용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얘를 이제 매트릭에다 그러니까 매트릭 행렬은 바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GAB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G00, G1, 01 뭐 이런 매트릭 행렬이 만들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일단 여기까지.
감마의 A의 A, B가 2분의 1의 GAD 라운드 B의 GAD라는 이 식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이 식부터 먼저 증명한 다음에 이 공식을 어떻게 쓸 건가를 갖다가 나중에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감마의 A의 A, B예요. 자, 조심해야 될 점은 이것은 지금 시그마가 생략되어 있는 친구예요. 오케이? 지금 A가 바보기 때문에 시그마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G의 AD 라운드 A G DB 플러스 라운드 B GAD 마이너스 라운드 D GAB. 자, 하나씩 계산해 봅시다. 우선 먼저 라운드 A의 GDB를 먼저 계산해 봅시다. 자, 이거 계산할 때 전부 다 뭘 쓰는 게 좋냐면 피어바인을 쓰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지금 아래 매트릭이니까 아래 피어바인의 내적. 오케이? 피어바인 4벡터의 내적. 따라서 라이프니츠 룰 라운드 A, ED의 도트 EB ED의 도트의 라운드 A, EB. 요것은 자, 피어바인의 성질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자, 피어바인이라는 자체가 미분의 2에서 정리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라운드 A의 EB하고 라운드 B의 EA하고 같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죠? 지난 시간에 증명해 줬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라운드 D의 EA 도트 EB 플러스 ED 도트 라운드 B EA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나머지 항들을 라운드 A, G 라운드 A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그건 놔두고 일단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맨 마지막에 있는 라운드 D의 GAB인가요?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라운드 D의 EA 도트 EB 그 다음에 EA 도트 라운드 D EB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 지금, 뭐, 그 다음 항, 역시 얘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B, G, A, D 같은 경우도, 뭐가 돼? 라운드 B, E, A, 도트, E, D, 플러스 E, A, 도트, 라운드 B, E, D. 얘네들은 자리 바꿀 수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먼저 분배 법칙을 써서 계산할 건데, 이렇게 분배한 놈을 1번이라고 해서 1번을 먼저 계산해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을 보니까 GAD의 라운드 A의 GDB예요. 그죠? 요것은 GAD하고 요거 아까 라운드 A GDB 계산한 게 있죠? 라운드 A GDB 잠깐만. AAB. 라운드 A. 일단 가봅시다. 라운드 A GDB 쓴 게 얘니까, 여기 있네. 라운드 D EA 도트 EB. 플러스 ED 도트 라운드 B의 EA.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곱한 거, 요 마이너스 사인인 여기를 2번이라고 합시다. 2번 GAD하고 라운드 D의 GAB죠. 그죠? 그러면 얘는 GAD하고 라운드 D EA EB 플러스 EA 라운드 D EB. 오케이? 그래서 1번과 2번 항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얘랑은 지금 같죠? 그죠? 그리고 지금 얘랑은 지금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식에서 요 식에서 요쪽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즉 GAD EA 도트 라운드 D EB라는 친구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것은 뭐가 되냐면 얘 때문에 E가 D로 올라가고 라운드 D EB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얘랑 이렇게 곱한 이 친구를 보면은 결국 E의 A하고 라운드 B의 E의 A 자, 이런 구조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얘기. 맞아? 지금까지 계산한 거? 근데 노트랑 다 다르지? 상관은 없다. 자, 근데 얘는, 자, 잘 들어요. 자, 지금 얘는 EA하고 내적 라운드 A, E, B랑 같죠. 그죠? 오케이? 근데 A가 바보죠. 자, A가 바보니까 얘를 ED 도트 라운드 D, EB라고 써도 되죠. 바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높은 바보, 낮은 바보. 똑같은 항이 되지, 그죠? 즉, 1번과 2번은 동료항이 된다라고. 오케이? 지금. 그래서 얘랑이 캔슬레이션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노가다. 응. 감마 A 말고 응?
C를 A로 바꾸는 방식은 그럴 것도 돼.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방법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다 마찬가지거든. 지금 말하는 거는 감마 A, A, B라는 친구가 있을 때 G에 A에 D에 감마에 D, B, D, A, B 이렇게 하자는 얘기잖아, 그치? 아니 그게 아니고 어, RA 감마 A, C, B가 있을 때 RA는 감마 A, C, B 요거를 자리 바꿔서 감마 B, C로 C를 이제 A로 치환하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C에다가 A를 어떤 그건 안 되지. 지금 그 B, 여기에서 B라는 스마트 인덱스는 바꾸면 안 되지. B하고 A하고는 자리 바꿔도 되는데 B는 지금 스마트 인덱스니까 자리를 바꿀 수가 없지. 그러니까 결국 위에 있는 인덱스 하나랑 크리스토프레 아래에 있는 인덱스 하나가 시그마로 표시돼야 된다고. 그래서 A, C, B가 있을 때 나와서 써봐봐. 완전 인터넷 프로그램 잘 써볼까요? 아니 써봐봐. 인덱스가 많으니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여기다 써. 감마에 A, B, C가 이렇게 있을 때 델타에 C하고 그래도 되죠. 근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장점이 있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C를 A로 바꾸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되긴 되지. C를 A로 바꿔도 되지. 왜냐면 이거는 크로네코 델타, 얘는 크로네코 델타이기 때문에 그냥 C 자리에 A가 들어가주면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바보 두 개를 쓴 거지. 저건 지금 바보 한 개 쓴 거라면 A 바보 하나 쓴 거라면은 얘는 바보 두 개를 쓴 건데 이렇게 해도 계산 과정은 똑같이 나오지. 근데 굳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일반적으로. 어차피 예를 들어서 얘를 또 쓰려고 해도 A, B, C를 쓰려고 해도 여기 A, D 들어가고 여기 D 자리가 있고 그렇지. 여기가 또 B, C가 되고 그럼 더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되면 A, B, C가 다 달라서 복잡해져 버리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A, A, B가 되니까 그러니까 A, A, B 그 다음에 A, A, B, A, A, B 이렇게 돼서 속칭 얘기하는 이 바보 한 번만 활용을 하게 되면은 도항이 동료항이라는 걸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치? 뭐 이렇게 돌아서 가도 그 결과는 같이 나와. 오케이. 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친구를 계산하고자 할 때 이 우리가 감마를 1, 2 텐서로 잡은 것도 있고 0, 3 텐서로 잡은 것도 있죠, 그죠?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 얘기는 결국 얘가 누구냐면 얘예요, 그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결국 같은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됐든 1번 항과 2번 항이 캔슬이 되면서 이 구조가 즉 이런 걸 이제 뭐냐면 ABC가 따로 놀고 있었는데 위에 아래를 갖다가 같이 맞춰줬다. 같게 맞춰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스마트 인덱스 두 개를 갖다가 밥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주는 거거든. 그것을 우리는 마치 약분돼서 사라지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약분이라는 영어 단어를 써서 컨스트럭션, 축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컨스트럭션. 즉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감마 A, B, C가 있으면은 얘는 어떻게 변환되는 텐서냐면은 1,2 텐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콘트라베리언틀리 랭크 1으로 변환하고 코베리언틀리 랭크 2로 변환하는 1,2 텐서라고. 근데 만약에 감마 A, AB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얘랑을 컨트랙션 시킨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시그마 A 이꼴 0부터 3까지로 맞춰줬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은 더 이상 이 A는 인덱스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렇게 컨트랙티드 되고 나면은 이 A는 더 이상의 벡터 인덱스, 그러니까 텐사 인덱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0,1 텐서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큰 텐서가, 큰 수가 예를 들어서 6 나누기 4라고 하는 분자와 분모가 큰 수일 때 얘네들을 좀 더 작은 수로 나타내는 것을 약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좀 더 작은 수로 나타내서 3분의 2로 만들어줬어. 그죠? 2분의 3으로. 이걸 약분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는 똑같이 곱해져 있는 최대 공약수인가? 어찌됐든 간에, 그 놈으로 지웠다라는 얘기잖아.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공통이 되는 약수로 주겠다는. 그러니까 텐서에서 컨스트럭션을 시킬 때는 반드시 위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컨스트럭션 돼야 돼요. 아래 거 두 개로 컨스트럭션 시킬 수 없다는 얘기. 이렇게 컨스트럭션이 돼버리게 되면은 인덱스가 위에 거 하나 줄어들고 아래 거 하나 줄어들어. 오케이? 따라서 그것도 이제 그 앞에 겨울방학 때 했었던 그 텐서 필드에서 컨스트럭션에 대해서도 아마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 같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하고, 텐서 테오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계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뜬금없이 왜 쟤를 계산하느냐. 아까는 갑자기 행렬식을 계산하더니 왜 갑자기 와서 쟤를 계산하느냐. 바로 얘가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1번과 2번 항이 사라지게 되면서 요것만 남게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가 AD예요. 근데 위에 있는 놈의 매트릭의 위에 있는 놈이 매트릭의 인덱스가 아래에 있는 놈의 역행렬이거든. 그러니까 구조를 보니까 역행렬, 그냥 행렬, 미분. 여기서 보면은 역행렬, 그냥 행렬, 미분. 오케이. AD 성분, AD 성분. 그죠? 이렇게 같아진다. 그래서 그 얘기는 쟤를 디터미넌트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가 우선은 얘 죽고 얘 죽었으니까 2분의 1에 GAD 얘만 남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증명한 셈이 되는 거고, 얘를 속칭 얘기하게 되는 행렬식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갖다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나왔고, 우리가 이러한 GAB라는 이러한 행렬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한 G00, G01 뭐 이런 식으로. 자, 이 행렬식의 값, 이러한 매트릭 행렬식을 G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그리고 적응식을 한번 써봅시다. 이 매트릭 행렬에 대해서 뭐를 써보냐면, 라운드 C의 G라는 친구는 행렬식 G가 나오게 될 거고, 자, 여기에 라운드 C가 될 거고, 자, IJ 성분, 오케이? 그거 맞춰줘야 되죠. 같은 값으로 맞춰주고 바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주면은 이것은 뭐가 되냐면 여기가 G에 AB라고 썼다면 GAB 성분에 대해 그러니까 G라는 행렬의 역행렬의 AB 성분은 뭐야? 위에다가 첨자를 쓰는 거라고 약속을 했죠, 앞에. 그래서 GAB. 바로 이거죠. 이거는 지금 C라는 친구를 써서 그런 거지, 바로 저 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식은 결국 뭐가 돼? G가 하나 빠졌다? 그렇지. G, 그죠? 행렬식의 값. 그럼 G하고, 그 다음에 G의 AB하고, 요거 라운드 C의 GAB는 앞에서 증명을 해줬죠. 바로 증명을 해줬는지 숙제를 했는지 몰라도 감마 BAC. 오케이? 지난번 시간에 호목이었어? 아무튼 자, 그러다 보니까 G 그대로 있고 얘가 바보를 내리고 요 인덱스가 올라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감마 AAC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감마에 여기 BB를 컨트랙션 시키면은 AAC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두 배의 도미넌트하고 감마 AAC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보게 되면은 감마의 A의 C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 이 G분의 1하고 라운드 C의 G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마의 A의 B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G분의 1의 라운드 B의 스마트 인덱스만 바뀌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아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G분의 1이라는 친구에 라운드 B가 있고 그랬을 때 G가 있다라는 이런 친구는 결국 라운드 B의 로그 G라는 친구를 알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로그 G를 미분하면은 G분의 1 나오고 G를 안에껏 미분한 거. 그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로그 속에 들어가는 아규먼트가 플러스였으면 좋겠어. 즉 진수 조건에 따라서. 그죠?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푸마마마 컨디션을 잡는 한은 G가 마이너스로 나와요. 디터미넌트 값이. 예를 들어서 이 매트릭스를 제일 심플하게 잡아봅시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플랫으로 가게 되죠. 그죠? 즉 로렌츠 민코프스키 스페이스는 제너럴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의 스페셜 케이스예요. 그죠? 일반적인 공면에 스페셜 케이스가 평면이잖아. 그죠? 이듯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제너럴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의 아주 트리비얼하고 스페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등속도라는 전제. 자,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제일 간단한 매트릭은 바로 평평할 때의 매트릭이라는 거죠. 그럼 평평할 때의 매트릭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푸마마마 컨디션을 잡았기 때문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돼. 자, 플러스가 1개, 마이너스가 3개인 대각행렬이니까 디터미넌트의 값은 마이너스가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푸마마마 컨디션을 잡던 마푸푸푸 컨디션을 잡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로그 공식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로그 속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허수가 나오는 자 천하의 아인슈타인 방정식도 공률의 허수가 나온다라든가 이거는 원치 않는다라는 게 휘어진 정도가 3i가 나왔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뭐 더더군다나 나중에 아인슈타인 방정식으로 갈 때 바로 커베처는 양이냐, 0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3타입으로 나뉘어지게 될 텐데 호수는 양수, 음수가 없죠. 그래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g를 해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g를 해줘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마이너스를 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이것을 우리는 소위 얘기하는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 지금 4차원의 경우에 얘기해. 그러니까 따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차원 디펜던스가 강해진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어느 차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는 아마 하지는 못할 것 같아. 시간이 남으면 해주겠지만 디지털 스페이스 같은 경우를 만약에 한다면은 디지털 스페이스, 그러니까 디지털 스페이스와 또는 엔티 디지털 스페이스가 있어. 그럼 디지털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5차원인데 소위 얘기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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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매트릭은 행렬식의 값은 플러스가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5 곱하기 5 행렬로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그런 디지털 스페이스 타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G값이 플러스니까 절대값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근데
절대값을 치워두면은 어떤 시그너처인 경우를 다루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일단 민콥스키의 커브드 스페이스로의 전환은 일단 마이너스 행렬식의 값이 나오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똑같이 넣어줘서 해주면은, 그래서 여기서 얘를 뭐라고 쓰냐면은 G의 행렬식의 절대값이라고 쓰게 되는 거고, 하고 라운드 B의 G의 행렬값의 절대식이라고 쓰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얘는 2분의 1의 라운드 B하고 로그의 G의 행렬식의 값에 이런 식으로. 자, 2분의 1이 이 로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얘는 지워도 되겠다. 자, 근데 얘를 그래서 이 감마 AAB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많이 나타나게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또 얘네들을 다르게 쓰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log x라는 친구의 미분에다가 2분의 1을 때린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2x분의 1하고 어떤 y라는 함수를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들 살펴보면은 라운드 xb의 로그의 g라는 친구의 이런 친구가 되는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운드 xb에다가 예를 들어서 루트의 g의 절대값을 미분한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형태를 취하게 되면 얘는 2분의 1이 튀어나오고 g의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라운드 g의 하고 라운드 x의 b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에 g의 마이너스 1승하고 여기에 g의 2분의 1승하고 g의 마이너스 1승하고 라운드 g의 라운드 xb 이렇게 되죠. 그죠? 지수법칙.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g의 2분의 1승하고 여기 아까 뭐였더라? 이것이 라운드 xb의 로그의 g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1 곱하기 로그 g의 미분, 2분의 1 곱하기 로그 g의 미분을 다르게 쓸 수도 있다. 즉 2분의 1배기의 라운드 b의 로그의 g의 절대값은 2분의 1 없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얘를 나눠주면 된다. 즉 루트의 g의 절대값분의 1 나눠주니까, 그죠? 하고 라운드 b의 루트의 g 이런 표현도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마 AAB가 또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루트의 g의 절대값분의 1하고 라운드 b의 루트의 g의 절대값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지금 왜 사용을 하려고 하느냐? 이 g의 절대값은 나중에 4차원에서 제대로 된 부피 요소를 만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즉 아인슈타인 액션을 만들 때에 그냥 d4승 x를 써가지고는 제너럴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인베리언트한 매저가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부피 요소가, 그러니까 4차원 부피 요소가 못 된다라는 얘기가 돼. 그래서 루트의 마이너스 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요 형태가 또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만들어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돼요, 나중에. 또 하나는, 자, 이렇게 공변 미분이 달라지다 보니까 미분이 달라졌죠. 제대로 된 미분으로, 공변 미분으로 달라졌어요. 걔가 벡터에다 쓰일 때, 스칼라에 쓰일 때, 또는 일반적인 의미의 텐서에 쓰일 때, 계속 그 다른 패턴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만. 자, 그렇다면은, 결국
미분이라는 친구가 달라지게 되면은 우리는 다이버전스나 라플라시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기 같은 경우로 할 때 라플라시안은 서메이션 컨벤션으로 얘기하면 라운드 I 벡터의 I 성분의 그죠? 오케이? 이게 라플라시안. 근데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는 달라진다는. 우리가 구좌표계에서도 다이버전스 공식 달라지죠, 그죠? 원통 좌표계에서도 달라지죠. 그래서 평평 좌표계가 아니면, 즉 데카르트 좌표계가 아니면 다 달라지지, 그죠? 자, 그 달라지는 그 원인은 바로 휘어짐 때문이라는 거지. 각 좌표가 갖고 있는. 따라서 아까 얘기한 휘어진 곳에서의 미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XA의 다이버전스 of XA 물론 컬도 4차원 컬도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 4차원 컬은 아마 이번 코스에서는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쭉 우리가 원하는 게 허블의 법칙과 우주 방정식 우주의 이볼루션하고 관련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컬이 안 나타나니까 필요하면은 4차원 레비시비타 심볼을 이용하면 돼요. 근데 그것까지 하려면은 지긋지긋해서 다이버전스나 라플라스는 계속 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정의되겠죠. 델타 A, XA, 그죠? 이렇게 정의되는. 진정한 미분은 바로 델타라고 하는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가 진정한 미분이라. 자, 그러면은 얘를 아까 그 노테이션으로 그대로 써주면은 라운드 A, XA 플러스 감마의 A, C, A, XC. 오케이? AA가 지금 떡 맞았으니까. 난 이 컨트랙션을 떡 맞았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부터빗하고. 그래서 컨트랙션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다이버전스 정의할 때 위 A, 아래 A가 나타난다는 얘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라운드 A, XA 플러스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루트의 G에 얘는 라운드 C의 루트의 G 하고 X의 이거 어디 갔어? C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여기는 전부 지금 다이버전스는 내적이기 때문에 다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따라서 바보는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즉 A 바보, C 바보 다 똑같은 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거 A 바보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이버전스 또는 내적 이런 것들은 완전 바보들만 나타나는 놈이니까, 그죠? 스마트 인덱스가 없는 게 바로 다이버전스죠. 따라서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의 자 이제 이러한 바보들의 공변 미분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갖고 뭘 만들게 되냐면 우리는 하지 않겠지만은 바로 휘어진 공간에서의 전자기학을 만들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맥스웰 방정식이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로 바꿔서 줘야 된다. 그리고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 전자가 핵주위를 어떻게 도느냐. 즉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의 양자의 각을 만들게 돼.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써왔던 기존 미분, X방향으로의 기존 미분이나 슈레딩거 라플라시안이 델 스퀘어가 바로 공변 라플라시안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러면 바로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의 퀀텀 메카닉스가 되는 거예요. 혹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2차원 물질을 만들었는데 고체 물리에서 2차원 물질을 만들었는데 얘가 이렇게 방막을 만든 게 아니에요. 방막을 만들었으면 여기서 지금 전자들이 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 갇혀져 있으니까 자기장을 걸어주니까 빙글빙글 돌겠지, 그죠? 그래서 뭐 란다우 레벨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번에 실험실에서 고체 물질을 만드는데 2차원에 만드는데 난 공 모양으로 소자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과 같은 공 모양으로 내가 소자를 만들었어. 그런데 공의 표면에만 전자가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소자를 만들었어. 오케이? 그럼 뭐가 돼?
구면이라고 하는 휘어진 2차원에 있는 전자들의 움직임을 봐야 되잖아. 거기서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게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공을 타고 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 공의 표면에 맞는 그러한 슈로딩거 방정식을 써야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경우에는 그건 그냥 전자기학이니까 전자기학과 양자역학이니까 제로 컴포넌트 빼고 드라이바인 갖고 하면 된다는 얘기. 오케이? 드라이바인으로 3디멘셔널 드라이바인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 자, 어쨌든 이 형태는 결국 우리가 루트의 g분의 1로 묶어내면은 루트의 g하고 라운드 a xa 플러스 라운드 a 루트의 g 하고 xa 그대로. 따라서 이것은 루트의 g분의 1하고 요놈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놈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따라서 라운드 a의 루트의 geometric하고 xa 이것이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의 라플라시안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다이버전스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다이버전스는 결국 이 매트릭이 어떻게 휘어져 있느냐에 따라 매트릭이 얼마나 휘어져서 이 매트릭이 어떤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 구좌표기를 쓰면 이것이 구에서 해적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 필드에 대한 라플라시안은 바로 델 A P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XA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얘는 루트의 G의 절대값분의 1하고 라운드 A하고 루트의 G의 절대값하고 델타 A의 P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달리 쓰면은 루트의 g의 절대값분의 1하고 라운드 a하고 루트의 g의 절대값 요거는 g의 a d의 델타의 d의 p가 되죠. 그죠? 근데 아까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 배울 때 스칼라 필드에 대한 델 d p는 뭐랑 같아? 라운드 d p랑 같죠. 그죠? 따라서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 얘 하고 라운드 a하고 g하고 g의 ad의 라운드 d phi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라플라시안을 드라이바인에 대해서 써주면 바로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의 슈로딩거 이퀘이션이 나온다는 얘기.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쟤를 우리가 다른 파트 화요일 수업에서 하지만 4차원을 넣어서 크라인 고던 이퀘이션에 대해서 집어넣어주면은 결국 그때는 휘어바인을 넣어줘야 되겠죠. 크라인 고던이니까 디락 방정식에다 넣어주면은 그것은 바로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의 디락 방정식, 커브드 스페이스 타임에서의 크라인 고던 이퀘이션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오케이, 그러면은 마지막 한 코멘트를 한 다음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자, 이렇게 계산이 어마무시하게 지저분해요.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요령을 쓰자. 이제 요령을 쓰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좀 특별한 코디네이트를 잡아서 계산을 한 후에 그럼 계산이 너무 쉬워지거든. 이제 이걸 갖고 우리는 크리스토프를 또 미분해야 되고 지난번에 고다치는 U하고 V 두 개밖에 없으니까 괜찮은데 이거는 이제 0, 1, 2, 3에 대해서 고다치나 가우스 이퀘이션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그러면 크리스토프를 또 미분해야 되고 크리스토프 곱하기 크리스토프를 해야 되고 그죠? 크리스토프 하니까 저거랑 비슷하네. 그 누구지? 요새 맛있는 거 와플에다 아이스크림 넣은 거. 크로플. 그래서, 있어. 맛있는 거 있어. 안 먹어봤지? 있어.
그래서 크리스토플과 크리스토플을 곱해야 되는. 또 이놈의 또 크리스토플은 또 그 매트릭을 미분하고 더하기 매트릭을 미분하고 빼기 매트릭을 미분하고 그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앞에다가 인버스 매트릭을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곱해서 컨트랙션 시켜줘야 돼. 이게 이렇게 계산량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속칭 얘기하는 이래 갖고는 이거 일반 상대론 연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 그래서 그 소위 얘기하는 좀 나중에 아인슈타인 방정식 때부터 그런 것들을 좀 할 텐데 소위 얘기하는 노멀 코디네이트 메소드를 이건 하나의 메소드예요. 노멀 코디네이트 메소드를 그러니까 노멀 코디네이트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를 갖다가 결과에서 만약에 혹시 그냥 미분이 쓰여져 있다면 다 공변 미분으로 바꿔 써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노멀 코디네이트 메소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속칭 얘기하는 주어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휘어져 있는데 이 어떤 점에서 우리가 G 어떤 AB 이 점에서의 매트릭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매트릭 그 점에서 이제 뭐 x0, x1, x2, x3 이런 함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트릭을 갖다가 그 생각을 해주냐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너럴 매트릭에 대해서 계산할 때, 즉 다시 말해서 아인슈타인 방정식서부터 훨씬 더 지저분해지는데 그 지저분한 계산을 갖다가 풀로 하지 말고 특별한 형태의 매트릭을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자. 그것이 뭐냐면 우선 첫째, 만약에 GAB가 그냥 평평해 갖고는 공률을 설명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평평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것이 이제 X라고 봐줄 수 있으니까 X에 대해서 익스팬드를 시켜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X에 대한 상수항, 즉 X가 안 나타나는 항, 그 다음에 어떤 AB의 어떤 뭐 C가 있고, 이건 GAB라고 쓰지 말고, 그렇지. 어떤 AB의 C가 있고 X의 C항, 그죠? 자, X에 대해서 익스팬드를 한번 시켜보는. 그 다음에 AB가 있는데 CD가 있고 XC, XD항, 뭐 이런 항들로 익스팬드가 되겠죠, 그죠? 위치의 함수니까 테일러 익스펜전이 된다는. 자, 그럼 이 상수는 당연히 뭐냐면은 우리가 평평할 때의 매트릭 에타 AB가 되겠죠, 그죠? X 디펜던시가 없어야 되니까 평평. 자, 그리고 노멀 코디네이트 메소드는 자, 이 매트릭이 적어도 공률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심플하게 잡더라도. 근데 공률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냐면은 바로 공률은 X 제곱항에서 나타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함수 fx가 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뭐 1, 뭐 마이너스 x 스퀘어 이런 것들. 결국 x 스퀘어 항이 있기 때문에 공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커브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x 스퀘어 항이 없으면은 공률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상수항만 있으면. 상수항하고 일차항만 있으면. 즉, 두 번 미분을 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 따라서 우리는 공률만 중심으로 보면 되니까 얘는 0으로 놓쳐라는 거지. 오케이? 대신에 얘는 0이 아니게 놓쳐라는 거지.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소위 얘기하는 상수항들만을 갖고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상수항들만 갖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GAB라는 친구는 여기서 지금 빵이고 얘 빵이 아니지만 상수항 오더에서 생각해 보면 얘는 에타 AB로 근사가 되겠죠. 오케이?
상수항 부분만 골라내면은. 그런데 만약에 라운드 C의 GAB를 봅시다. 그럼 라운드 C의 GAB는 얘는 미분하면 빵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1차 항이 빵이니까 한 번 미분한다가 0이 되죠. 근데 여기는 X제곱이니까 X로 하나 미분하면 X가 하나 남아. 그죠? 그래서 상수항이 0이라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G라는 친구들의 X에 대한 한 번 미분들의 항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크리스토플 심볼이죠. 그래서 크리스토플 심볼을 0으로 두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크리스토플 심볼은 지금 0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플 심볼 쓴 게 어디 있어? 그렇지. 자, 봅시다. 그런데 여기 지워도 되겠다. 그렇죠? 크리스토플 심볼은 이런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0이라면. 그러면 크리스토플 심볼을 하나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시그마 뮤 뉴. 이것은 2분의 1의 G 시그마 람다 G 람다 뉴 뮤 G 람다 뮤 뉴. 그냥 다시 ABC로 씁시다. 감마 ABC 2분의 1의 GAD GD BC GDCB GBCD. 이제 어떤 룰인지 좀 알겠죠? 그죠? ABC로 쓰면 좀 어떤 룰인지 알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붙는 데에는 뒤에 미분이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붙는 데는 안쪽에서 하나씩 체인지 시킨다라는 룰을.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노멀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테크닉을 쓸 때 얘네들은 다 빵, 그죠? 천천히 봐봐. 그죠? 그러니까 빵 더하기 빵 빼기 빵이잖아. 그죠? 그래서 감마 ABC는 0으로 놓고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코디네이터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소위 얘기하는 그때 그 고다치 이퀘이션이나 그러니까 리만 텐서를 갖다가 이제 찾아낼 때 그러니까 고다치 이퀘이션이나 가우스 이퀘이션에서는 뭐가 쓰였었어요? 예를 들어서 라운드 D에 D 말고 E를 씁시다. 라운드 E에 감마 ABC 이런 항이 있었죠. 그러면 이건 빵을 미분했으니까 빵 아니냐? 아니에요. 이게 미분을 한 후에 대입을 그러니까 그 상수항을 찾는 거지 그 전에 집어넣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테일러 전기의 구성. 자, 그러면 몇 개의 항만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2분의 1하고 우선 요 항만 봅시다. 요 항 1번만. 그럼 1번만 보게 되면은 라운드 E의 GAD, GDBC 플러스 GAD의 GDB를 C와 E로 미분한 거죠. 브라브라브라. 오케이? 그죠? 자, 이렇게 다 계산을 한 후에 그 노멀 코디네이트 메소드를 써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은 얘는 매트릭을 X로 한 번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뭐 볼 거 없이 0이죠. 그럼 다 0 되는 거 아니냐? 자, 여기서 봐요. 얘는 0 아니죠. 뭘로 노멀 근사돼? 에타 AD로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 얘가 0이 아니에요. 왜? 자, GAB라는 친구를 한 번 미분하면 0이 되지만 GAB를 어떻게 놨냐면은 상수항 더하기 0, X의 개수 0, X제곱항이 있다. 간단하게 얘기해 여기서 X제곱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얘기는 X제곱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따라서 얘는 상수가 되죠.
누구랑 관련된? 저기 나와 있는 A, A, B, C, D라고 관련된 이런 상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normal coordinate method에서는 결국 뭐다?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계산량을 최대한으로 줘요. 실제로 normal coordinate method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일반 상대론을 연구하는데 무지무지 편해요.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얘는 에타로 놓고 한 번 미분한 건 0으로 놓고 크리스토플 나타나면 다 0으로 보내. 그러면 크리스토플 곱하기 크리스토플 0. 오케이? 그러면 대신에 라운드 D의 감마 A, B, C는 0이 아님. 그러니까 요거 남겨두고 요거는 이렇게 남겨두면은 계산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라운드 C에 뭐 어떤 A에 B에 뭐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정답이 아니야. 노멀 코디네이트 메소드를 썼기 때문에 라운드 C만 나온 거예요. 오케이? 즉 다시 말해서 감마를 0으로 놨으니까 크리스토플 심벌을 0으로 놨으니까 소위 얘기하는 코베리언트 딜리버티브랑 그냥 딜리버티브가 똑같아진 거예요. 그죠? 감마를 0으로 때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면은 이렇게 하고 노멀 코디네이트로 계산해서 이렇게 답이 나오면은 정답은 델타 C A B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모든 그냥 미분이 나타났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얘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마를 0으로 놓는 한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랑 오디나리 디리버티브랑 달라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쉽게 계산하고 특히 제일 지저분한 계산이 옛날에는 사실 이게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대학원생 때는 난 노멀 코디네이트 메소드를 안 쓴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가 대학원 때 내가 일반 상대론 처음 공부한 게 87년이니까 1987년이니까 그때는 그 이후에 나온 논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가다 계산을 다 했던 걸로 다 기억을 하는데 아니면 있었는데 몰랐는지 몰라도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물론 지금은 노멀 코디네이트 메소드도 안 써요. 쉽게 얘기하면 다 매스메티카로 계산해요. 그래서 매트릭을 집어넣어주고 매스메티카로 프로그램 짜서 컴퓨터 매스메티카가 다 계산해 줘가지고 뭐 그냥 어떤 친구들은 보면은 또 이런 더티 캘큘레이션 싫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데피니션만 딱 알고 그 다음부터는 매스메티카로 프로그램 짠 다음에 거기다가 슈바르츠 실드 매트릭 집어넣어가지고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좌변을 계산하게끔 해. 그럼 프로그램 탁 돌리면은 3초 후 0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0이라는 얘기는 만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오케이 사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또 특히 신세대들 같은 경우들은 그런 방식으로 컴퓨터를 워낙 잘하고 패드족들이 아이패드족들이 돼가지고 아이패드에서 슥슥슥 해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내 생각으로 한 번쯤은 손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매스메티카를 돌리는 게 나중에 또 매스메티카가 오타 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면 한 번 손 계산을 해봤던 사람은 어디선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0이 나올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번도 계산 안 해봤던 사람은 그냥 무조건 오타 친 것까지 컴퓨터의 아웃풋을 믿게 된다는 얘기가 제일 맞죠. 뭐 장단점이 있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얘기하는 감마 뭐 더하기 감마 우리가 그 가우스 이퀘이션 때 보면은 미분의 감마 빼기 미분의 감마 빼기 감마 뭐 이런 거 계산해야 나왔잖아. 그죠? 가우스 이퀘이션 여러분들 홈워크로도 해봤겠지만 그러면 살고 죽고 그래서 많은 양의 계산을 아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 후에 나오는 오디너리 데리버티브는 전부 다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로 다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노멀 코디네이트 메소드를 쓰게 되면은 노멀 코디네이트 메소드를 쓰면은 시간을 뭐 절반 이하로 더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절반이 뭐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는 좀 긴 계산의 경우에는 노멀 코디네이트 메소드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난 경우에서 요거 지금 그 감마를 0으로 놨기 때문에 그냥 미분이 나온 거지 하는 부분은 공변 미분으로 다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좀 쉬었다 합시다.